2026년 일본에서 조기 총선이 있었죠. 그 결과가 정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치 뉴스에서 지각 변동이라는 말 참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게 대체 어떤 그림일까요? 이번 일본 총선이요, 그야말로 완벽한 예시를 보여줬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 차트를 좀 보세요. 집권 자민당이 무려 316석을 쓸어 담았습니다. 이게 그냥 이긴 수준이 아니고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기준인 과반 233석은 그냥 가뿐히 넘었고요. 심지어 헌법을 바꿀 수 있는 발의선 310석까지 혼자서 돌파해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역사적인 승리죠.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시간을 조금만 앞으로 돌려서 투표 직전에 일본 정치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선거 전 상황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아슬아슬했습니다. 이 도넛 차트를 보시면 집권 자민당과 연정 파트너 의석을 다 합쳐도 야권 전체 의석이랑 거의 차이가 없었죠.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간신히 과반을 유지하며 국정을 이끌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을 다른 말로 하면 정치적 마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뭔가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강력한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해도 번번이 거대한 야당이라는 벽에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힘겨운 상황이 계속됐던 거죠. 바로 이 지긋지긋한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해서 다카이치 총리가 정말 과감하면서도 위험천만한 도박을 던집니다. 상황은 정말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투표일까지 주어질 시간 단 16일. 이건 뭐 제대로 준비할 시간도 없는 전후 역사상 가장 짧은 초고속 선거였어요.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모든 게 결정돼야 했던 거죠. 다카이치 총리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국회 안에서는 야당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이 직접 심판해달라. 이렇게 정치적 반대 세력을 뛰어넘어 국민에게 직접 선택을 요구하는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총리의 이 엄청난 도박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결과가 펼쳐집니다. 한번 보시죠.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표를 보세요. 자민당은 무려 118석을 더 얻어서 압승을 거두었고요. 반면에 여러 야당이 뭉쳤던 중도개혁연합은 123석이나 잃으면서 사실상 붕괴해버렸습니다. 한쪽의 압도적인 승리는 다른 한쪽의 처참한 붕괴 위에서 이뤄진 거죠. 야권의 패배는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 줄어드는 막대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주죠. 정치 교착 상태에 지친 유권자들이 뚜렷한 대안을 보여주지 못한 야당 연합에 등을 돌린 결과 기존 의석의 3분의 1도 지키지 못하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선거 전에 아슬아슬했던 모습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이제 자민당은 국회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면서 그 누구도 막기 힘든 절대적인 힘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전례 없는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쥔 정부가 앞으로 일본을 어디로 이끌고 갈 것인가? 이 막강한 힘으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 바로 일본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 헌법을 바꿀 가능성이 열렸다는 겁니다. 특히 헌법 구조, 그러니까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가질 수 없다고 명시한 이 조항이 핵심이죠. 다카이치 총리의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기 위한 개헌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목표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압도적인 의석을 손에 넣은 겁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야망이 국방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경제에서도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다카이치노믹스라고 불리는 이 계획은 기록적인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서 AI나 반도체 같은 미래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심지어 소비세 조정까지 검토하면서 경제의 판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은 주식시장에는 아주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돈을 많이 풀면 엔화 가치나 국채 가격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이 결정적인 선거가 국경 너머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겠죠?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일본은 앞으로 지역 안보 문제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겁니다. 둘째, 다카이치노믹스는 세계 금융시장과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거고요. 셋째, 미국 같은 동맹국들은 더 강해진 일본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는 주변 나라들과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일본은 그야말로 견제 세력 없는 강력한 정부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맞았습니다. 과연 그들의 다음 행보가 경제 부흥에 집중될지 아니면 군사 대국화로 나아갈지 혹은 그 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할지 이제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